어느 날 밤 50대 여자가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충전하려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연락처 목록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절친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100번이나 저장되어 있었어요. 수진, 수진 1, 수진 2, 수진 3. 100개의 이름이 스크롤을 타고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렸어요. 20년을 함께한 남편, 15년을 함께한 친구,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휴대폰에 수진이 이름이 왜 100개나 있어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100번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25년 전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친구가 아니었고 남편은 남편 이상이었으며 그녀 자신조차 모르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100번 저장된 이름 하나가 한 여자의 인생 전체를 흔들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휴대폰 좀 봐도 돼요? 이연주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충전기에 꽂으려고 남편 강민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뿐이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연락처 앱이 열려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한 이름에 멈췄습니다. 김수진. 그 아래 또 김수진. 김수진 1, 김수진 2, 김수진 3, 김수진 4. 현주의 손가락이 화면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10개, 20개, 50개. 숫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같은 전화번호였습니다. 100개의 이름, 하나의 번호. 그녀의 절친한 친구, 김수진의 번호였죠. 왜 이렇게 많이? 현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15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늦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밤이었죠. 그런데 이 휴대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현주는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50이 넘은 남자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잠이 안 와요? 당신 휴대폰에 수진이 이름이 왜 100개나 있어요? 현주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돌려 말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죠. 그게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하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내일 얘기해요. 지금 해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선 적이 없었어요.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현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당신을 위해서였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100개의 이름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현주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기로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이연주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말이와 된장찌개, 김치와 밥. 50년을 살아오며 익힌 손놀림이었죠. 민호는 7시에 출근했습니다.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남편이었어요. 성실했고 조용했으며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현주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보는 게 전부였죠. 현주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빈집에서 청소를 하고 드라마를 보고 가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친구가 김수진이었어요. 수진은 15년 전 아이들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학년 엄마들이었죠. 처음엔 그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은 현주와 달리 활발했어요. 밝았고 적극적이었으며 현주에게 없는 걸 가진 사람이었죠. 언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갈래요? 수진은 자주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현주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남편에게 미안했고 혼자 여행 가는 게 익숙하지 않았죠. 그런데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었고 결국 현주를 끌어냈어요. 15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주는 휴대폰을 들고 수진의 번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현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이었죠. 20대 중반의 현주는 불안했습니다. 가족 문제가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죠. 동생은 어렸고 현주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때 민호를 만났어요. 조용하고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주는 그에게 의지했어요. 결혼은 빨랐죠. 1년도 안 돼서 식을 올렸습니다. 행복했을까요? 현주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살아냈다고 말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100개의 이름이 모든 걸 흔들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먼저 남편에게 제대로 물어봐야 했죠. 오늘 저녁 민호가 돌아오면 앉혀놓고 끝까지 들을 생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해 보이는 빛이었지만 현주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저녁 6시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현주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죠.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제 한 얘기예요.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을 쉬었죠.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요? 수진 씨가 당신 친구가 아니에요. 현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아니라니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수진 씨는 탐정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현주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탐정이라니 그게 무슨... 15년 전 내가 수진 씨를 고용했어요. 당신을 지켜보라고요. 현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지켜본다고 탐정이라고 말이 안 됐어요. 수지는 친구였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이었죠. 여행도 갔고 밤새 전화 통화도 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당신을 보호하려고요. 뭐로부터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죠. 수진이한테 전화할 거예요. 지금 당장요. 하지 마세요. 왜요? 내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탐정이었다고요? 15년 동안 날 속였다고요? 전화 안 하면 직접 찾아갈 거예요. 현주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평소에 밝은 목소리였어요.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만나요. 지금 당장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할 게 있어요. 카페에서 볼게요. 30분 후에요. 현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가 손을 뻗었지만 현주는 피했어요. 그녀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15분 후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죠. 그런데 현주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탐정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 순간 현주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요?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어요. 말을 꺼내기 힘든 표정이었죠. 민호 씨가 저를 고용했어요. 언니를 지켜보라고요. 대체 왜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내 친구인 척 했잖아요. 이제 와서 말 못한다고요? 현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수진이 손을 뻗어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는 처음엔 일이었어요. 그냥 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언니가 좋아졌어요.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죠. 돈 받고 연기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처음 3년은 일이었어요. 그 뒤로는 제 선택이었어요. 민호 씨한테 그만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 옆에 있고 싶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인지 연기인지 현주는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손을 빼냈습니다. 민호가 왜 당신을 고용했는지 말해요.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직접 물어봐야 해요. 제가 말하면 안 돼요. 약속했거든요. 약속? 나한텐 약속 안 했나요? 친구 사이의 약속은요?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년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죠. 다녀왔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어요? 대체 뭐 때문에 나를 감시한 거예요? 감시가 아니었어요. 보호였어요. 같은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기억 못해요. 25년 전 일을요. 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25년 전, 그때가 대체 어떤 때였나요? 결혼하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기억 못한다니 무슨 소리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재로 걸어갔어요. 잠시 후 낡은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죠. 그는 그걸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걸 보세요. 그럼 이해할 거예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기사들이었어요. 현주는 첫 번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강남 아파트 화재, 7명 사망 날짜는 2000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불타는 건물이 보였어요. 현주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죠. 실종된 생존자 1명. 이현주 씨 당시 25세는
아직 행방불명 현주의 손에서 신문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나라고요?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다른 신문을 꺼냈습니다. 며칠 후 기사였죠. 실종자 이현주, 한강에서 발견. 기억상실 상태현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25년 전 자신이 화재 사고에서 살아남았다고요. 그것도 기억을 잃은 채로요. 그런데 그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기억할 텐데요. 기억 못해요. 그게 트라우마의 방어기제예요. 너무 끔찍한 기억은 뇌가 스스로 지워버려요. 민호가 앉아서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당신을 처음 만난 건 병원이었어요. 내가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이름만 기억했죠. 가족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날 도와준 거예요? 사랑했어요. 첫눈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지켜주고 싶었어요. 현주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시작됐다니.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결혼했던 거예요. 그럼 수진이는요? 왜 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민호는 또 다른 신문을 꺼냈습니다. 화재 사건 추적 기사였어요.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방화였죠.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범인이 당신을 찾을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이 뭔가 봤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기억이 돌아오면 위험할 수도 있었고요. 현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였어요. 화재, 방화, 기억상실, 생존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했다니. 그래서 15년 동안 날 감시한 거예요? 혹시 누가 접근하는지 보려고요? 보호한 거예요. 당신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15년 동안요.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았어요. 범인은 포기한 것 같았어요. 현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남편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을 하나의 피해자로만 봤던 거예요. 지켜야 할 대상, 보호해야 할 존재. 나는요?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었나요? 진실을 알 권리는요? 미안해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해 보였다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산 게 행복해 보였어요? 현주는 소리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현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당신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없어도, 과거가 끔찍해도 나한테는 알 권리가 있어요. 현주 씨,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오늘은 다른 방에서 주무세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현주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상자 안 신문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자신의 얼굴 사진도 있었습니다. 25년 전 모습이었죠. 어려 보였고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라고. 현주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주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알아내기로요. 남편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찾아야 했어요. 그녀는 박스 안 신문 더미를 다시 살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죠.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일 아파트 8층. 현주는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지금은 재건축되어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기사들은 많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로 7명이 사망했어요. 그중 한 가족이 5명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셋. 나머지 2명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었죠. 유일한 생존자는 이연주, 그러니까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생존자의 직업이 나와 있었어요. 피해자 이연주 씨는 해당 가정의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가정교사. 현주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언니, 저예요. 어젯밤 일 때문에 사과하고 싶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현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언니 집 근처 공원으로 갈게요. 30분 후에요. 현주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은 한산했어요. 수진이 벤치에 앉아 있었죠. 현주가 다가가자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사과는 됐어요. 대신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요. 당신은 그 화재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호 씨가 처음 저를 고용할 때 다 말해줬어요. 그럼 범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아니요. 그건 경찰도 못 찾았어요. 하지만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현주가 다그쳤어요. 하지만 뭐요? 언니가 사건의 증인이었을 거예요. 뭔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언니를 없애려 했을 수도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언니가 왜 한강에서 발견됐는지 생각해봐요. 누가 언니를 던진 거예요. 현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강에 던져졌다고요. 살해당할 뻔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왜 살아남았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아니면 범인이 확인하지 않았거나요. 현주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민호 씨 휴대폰에 제 이름이 100개 있다는 거요. 사실 그건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요? 모르겠어요. 민호 씨가 혼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이유는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받은 오래된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그녀를 100번 지켜주세요. 100번째가 되면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현주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00번 지켜달라고. 100번째가 되면 진실을 말하겠다고. 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럼 지금이 100번째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민호 씨가 이제 언니한테 말한 거예요. 현주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민호에게 물어야 했죠. 100번의 의미가 뭔지, 진짜 진실이 뭔지.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현주가 들어서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100번이 뭐예요? 민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군요. 수진 씨가 말했나 봐요. 대답해요. 100번이 뭐예요?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주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100번 구하고 싶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화재 그날 내가 거기 있었어요. 현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민호가 거기 있었다고요. 25년 전 그날 화재 현장에요. 당신이 거기 있었어요? 네. 나도 그 집 가정교사였어요.
당신보다 1살 많은 큰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죠. 당신은 작은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큰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요. 11시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났어요. 불이 난 거예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죠. 나는 아이들을 깨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연기가 너무 심했어요. 불길이 빨랐어요. 겨우 큰아이 하나만 데리고 나왔어요. 다시 들어가려 했는데 막혔어요. 소방관들이 말렸죠. 현주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 방에서 나오는데 품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막내였죠. 당신은 그 아이를 구했어요. 그럼 당신이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다시 들어가려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있다고, 부모님도 계시다고. 나는 말렸어요. 너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간 직후 건물이 무너졌어요.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대신 들어갔어야 했는데. 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랬다고요. 아이들을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기적이었어요. 당신은 베란다로 나갔던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렸고요. 8층에서요. 한강이 근처였어요. 물에 빠졌죠. 그게 당신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왜 기억이 없어요? 충격 때문이에요. 너무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민호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 당신이 막내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은 전멸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당신을 말렸던 것, 대신 들어가지 못했던 것. 그래서 날 돌봤던 거예요? 사랑했어요.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마음을요. 그리고 속죄하고 싶었어요. 평생 당신을 지키면서요. 100번은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징이었어요. 그날 당신을 한 번 구하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100번 당신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수진 씨 이름을 100개 저장했어요. 매일 확인하면서 당신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현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의 비밀이 이렇게 슬펐을 줄 몰랐어요. 남편은 자신을 감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속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구한 자신을 위해. 그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31살이에요. 가끔 우리한테 연락해요. 당신 모르게요. 현주는 놀랐습니다. 살아있어요? 당신이 구했으니까요. 그 아이는 당신을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만나고 싶어 해요. 현주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주는 아직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주가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현주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김준호예요. 선생님이 구해주신. 현주는 알아봤습니다. 그 아기, 이제는 어른이 된 그 아이였어요. 들어오세요.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도 거실에 있었어요. 그가 반갑게 인사했죠.
셋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준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기였을 때 모습이었어요. 현주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살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준호는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쓴 일기예요. 선생님 이야기를 담았어요. 언젠가 드리고 싶었어요. 현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자신을 기억하는 내용이었죠. 따뜻한 선생님이었다고, 웃는 얼굴이 예뻤다고, 노래를 잘 불렀다고.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1시간쯤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현주와 민호는 그를 배웅했어요. 문을 닫고 둘은 마주봤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용감했으니까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내가 기억할게요. 평생요. 민호는 현주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그날 밤 현주는 휴대폰을 열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고마워요. 15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요. 언니,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이번엔 거짓말 없이요. 수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현주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았고 과거를 받아들였으니까요. 현주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100번 지켜줘서요. 아직 99번 남았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텔레비전을 봤어요. 100개의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사랑이었습니다. 죄책감이자 헌신이었고 평생의 약속이었죠. 현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됐어요. 남편과 친구와 그리고 자신이 구한 생명과 함께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100번의 이름 속에 담긴 빛이었죠. 그 빛을 따라 현주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